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3일 최경영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또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전선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건 이런 겁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세계 질서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그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이어가는 큰 흐름 중에 첫 번째 단추가 된다. 뭐 이런데 크게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전선언 얘기를 문 대통령이 다시 하기 시작했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종전선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요, 그 6.25 전쟁, 6.25 남침에 대한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이 맺어져 있죠. 그래서 휴전 상태입니다. 이 휴전 상태를 완전히 종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그거 사실 뭐 방법이야 간단합니다. 종전선언이라는데 서명하면 되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종전선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종전선언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종전선언을 마치 한반도 평화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개의 경우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 종전선언은 그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예를 들어 한반도뿐만 아니고 누구든 간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양국 관계 또는 양측의 관계가 이러이러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선언을 하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지려면 당연히 종전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거를 종식한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오는 양측 간의 합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과 영국과 독일의 종전 또는 평화협정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 평화협정을 맺고 난 뒤에 영국이 방심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러시아, 당시 소련의 평화협정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역사적으로 평화협정 얘기를 쭉 보더라도 결국은 평화협정은 지킬 의지가 없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반도의 평화협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이 지킬 의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평화협정이 마치 평화의 종지부를 찍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는 국민 호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지금 와서 다시 평화협정을 얘기하려고 한다면요, 지난 3년, 그러니까 3년 한 4개월쯤 됐죠. 문 대통령이 집권한 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왜 평화협정 내지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책임 문제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평화협정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이다 또는 상황 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문 대통령이 정확하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얘기하려면 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문제가 지금껏 3년 4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원인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는 것이고 공허한 얘기에 불과하다. 이거는 결국 우리 대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을 얘기하려면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 내지는 그 책임이 그동안 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걸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국내용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우선 이 부분에 관해서 이건 철진한 레코드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3년 4개월간 계속해서 종전선언만 하면 마치 한반도의 평화가 저절로 오는 것이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종전선언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봐도 종전선언을 하고 나서 전쟁이 또는 갈등이 다시 불거진 예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지킬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했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우선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되더라도 종전선언을 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하고 뭐 비슷하다고 했죠. 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지키려면 결국은 그걸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의지는 무슨 얘기냐? 결국 우리가 종전선언을 또는 평화협정을 어기는 데 대해서 확실한 응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위반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건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문제를 그때 그 통일부를 취재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경험적으로 입증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그게 곧 한반도의 평화협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를 종식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종식은 핵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서로의 갈등 조장 행위 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금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남북기본합의서 어떻게 됐죠? 기본합의서 1990년대 초반에 체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헌신짝처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합의서나 그게 이제 곧 평화협정인데 그 문제에 관해서 그때 남북 간의 비핵화도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94년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거는 곧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가 깨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양측 간에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 평화협정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걷어차버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 평화협정 내지 종전선언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유지하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걸 깼을 경우에 그 대가 이것이 엄청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어느 한쪽 당사자가 그 부분을 깨는데 굉장히 주저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기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반성의 기반 위에서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사실은 뭐 사자회담 얘기도 있었고요. 육자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9.19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남북 간에 계속 남았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왜? 바로 북한이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종전선언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고 여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일처럼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이 왜 남북기본합의서가 그동안에 지켜지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종전선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결코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문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점까지도 국민들 앞에 설명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프로세스를 지금부터라도 진행해야 한다.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가 아마 동의를 할 텐데, 자, 3년 4개월간 지금 흘러간 레코드만 계속 틀고 있고 마치 그것이
굉장한 이니셔티브, 자기들 정부의 이니셔티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다 나와 있고 그게 깨지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과거 또는 지난 3년 4개월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이 또다시 종전선언을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재활용, 리사이클링 이런 데에 사실은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한반도 평화? 아니 누가 그걸 주장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든 국민의힘이 주장하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흘러간 레코드를 계속 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을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 얘기할 것도 없이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런 걸 맺은 뒤에 그걸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 그게 사실은 뭐 과거의 6자회담, 4자회담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따지면요, 중국과 미국이 보증하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 부분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그걸 지키려는 의지. 근데 그 의지를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북한이 지키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불이익, 이 부분을 극대화해 놓으면 북한은 결국 지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서 촉구하거나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종전선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주지시키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걸 하려면 종전선언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전선언 외치고 있으면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 그게 6자회담이 됐든 4자회담이 됐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한 북한이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 내지는 장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또다시 그냥 공허하게 흘러간 레코드판만 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장, 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을 확실하게 확고히 한반도 평화체제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결국 북한이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문 대통령이 지금 공허하게 북한을 향해서 쏟아내는 이런 선언적 구호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장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장치들은요, 중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이런 장치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방법,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남북 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백날 체결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바로 한 30년 가까이 전에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몇 년 안 돼서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부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거기에 뭔가가 빠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